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깔끔하게 정리 2분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5가지 이슈 정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하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성장주 오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실 어제 대표님께 12번째인가 13번째 또 네이버 카카오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서 오늘 안 넣으려고 했는데요. 일단 큰 올라가면 그림에서 넣어야죠. 예, 이게 너무나도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장주 하면 플랫폼 게임 쪽을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호재로 반영된 그 매크로적인 측면이 반영이 된 건지 외국인 쪽에서 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성장주 조금은 분위기의 전환 하반기에 시작된 걸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네이버 카카오 14번째입니다. 아, 예. 제가 그렇습니다. 숫자를 잘못 계산했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 쪽에서 네이버 지금 올라가는데 따라서 될까요? 앵커님의 객관적인 시각적으로는 사는 거 어때요? 예. 저는 네. 주식을 하지 않으니까 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도 경제 방송 앵커 이렇게 오래 하셨으면은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딱 네이버 카카오 지금 살까? 예. 사요 마요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러면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네네. 지금 사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0만 원 입금되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조금 있다가 사례입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그래서 일단 성장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네.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어차피 물린 거. 네. 이 상황에서 물렸으면 좀 시원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게 이제 오늘 처음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엔 한번 또 실적 안 좋다. 그러면서 주가가 훌 밀리다가 이제는 또 그런 얘기 쑥 들어가고 미국이 그러니까요. 좋으니까 따라가야지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는 중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중심 잡을까요? 중심 잡는 건 어차피 물렸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 올라올 때까지 얼만큼 단가를 낮추느냐 아니면 또 이 부분이 시장의 중심이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지금 빅테크 기업의 분위기와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차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에서 놉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즉 전 세계에서 돈을 긁어 모으는 상황들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러느냐? 아직은 내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나 살아나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렇죠. 여전히 그러한 관점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의 가장 큰 한계는 네. 미국의 빅테크가 움직여서 같이 따라오는 정도는 반영은 하겠지만 네. 이게 실질적으로 네이버 카카오에 갖고 있는 매출의 분포를 보게 되면 해외 쪽이 빅테크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아직까지 경차가 나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쪽에서 성과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빅테크 기업과 동일하게 보긴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내수의 한계를 안고 움직이는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런 분위기 쪽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할 때 그럴 때는 또 미국의 동향들과 같이 연결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또 흔들리게 되고 또 이 상황 나왔다가 며칠 올랐다고 실적 시즌 끝나고 또 소외받을 수 있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보니까 게임주가 강하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게임주는 사실은 내수에만 집중하지 않고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도 많잖아요. 네. 물론 그러한 리스크 때문에 오늘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흘러내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은 플랫폼과 다르게 봐도 대표님 될까요? 제가 이제 거의 비슷한 논리고요. 네. 많이 하락했다. 낙폭 과대. 여기서 이제 움직이면서 출발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한 이제 한계도 같이 안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낙폭 과대했던 부분들이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하나 게임주가 다 똑같은 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게임 출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성과에 따라서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도 하반기에 나오는 신작 리스트들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오는 넥슨 게임즈입니다. 네, 이게 게임 중에 하나 히트2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오픈 베타 기간 동안에 사용자 유저들이 네. 상당히 좋은 평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럼 히트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2배로 히트하겠죠. 히트2. 예. 네. 그러면은 네. 베타 서비스니까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선취매를 해서
뉴스에 파는 전략이라면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이제 그게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주가가 살짝 올라왔죠. 그러면 또 단기 차익 매물 나오는 시점에서 아마 8월 말에 이제 공개다 보니까 네. 이제 본격 출시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한번 출렁임이 나왔을 때 한번 보시되 아마 이거는 공개 전날에는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항상 이런 엔터 쪽은 네. 항상 기대감 때문에 먼저 움직이다가 나오는 뭐 재료 나오고 아무리 좋은 재료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네. 눌림목 쪽에서 자리 맞으면 한번 보자. 라는 쪽으로 약간 틈새적인 종목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신장 모멘텀에 대한 주목도는 계속 가져가 보자로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호실적 미국의 법안 통과 여러 가지 호재를 끌어당겨서 오늘의 시세를 설명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주도주 성격까지 갖춰가고 있는 걸까요? 에너지 대란 분위기 속에 지금 계속 태양광 풍력, 오늘은 수도도 살짝 움직임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를 조금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포트 조정까지도 필요한 그 자리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신재생 쪽 다 좋다고 하는데 딱 수소만 안 갔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찾아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에이, 그냥 뒀더니 뭐 가네요. 그래서 약간 그러면 대표님이 오전에 그 생각을 하셨다면 네.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시세는 지금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손에 펼쳐진 지도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지도는 이번에 보여준 게 BBB 그냥 modified, 그러니까 수정된 법안 이거 쪽으로 바라보는데 네. 예전보다 금액 많이 줄었고요. 거기서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쪽은 지금 얘기하는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의 강화라든가 거기서 또 나오고 있는 게 2차 전지 네. 관련된 쪽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 이걸 보게 되면 여기 일단 한정을 짓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거기다가 또 이번에 마침 또 이때 실적들을 다 좋게 발표하다 보니까 맞아요. 기대감이 붐업이 되면서 네. 게다가 또 오늘 지금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이거는 약간 공매도 청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이 더 붙고 있는 구간이군요. 그것도 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공매도가 청산하네요. 무슨 모멘텀이 있어야. 아, 네. 그러면은 이 청산되고 난 자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추세대로 계속 강화되겠느냐라는 네.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요때 약간 이제 공백이 나오는 부분들이 네. 저희가 이제 이슈가 많이 컸었을 때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슈가 가장 강할 때 주가가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에너지 쪽은 그렇습니다.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강했고요. 네. 조금 지나면은 그 다음에 뭐 이슈 없나? 뭐 물론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겠죠. 계속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뭐든지 설치해서 네. 에너지를 땡겨 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진행은 되겠죠. 하지만 주가는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사이에서 뭔가 이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작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슈 딱 끊어지게 되면 일단 주가는 또 약간 거래가 약화되면서 주가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시세가 분출하고 있는 구간에 따라잡는 것은 X. 네. 그런데 눌림목 구간이 나온다면 그래도 포트에 담을 만한 쪽이 신재생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 매매는 계속 가능합니다. 네. 이런 구간 쪽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섹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할 건 유가입니다. 유가가 만약에 여기서 또 급하게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그럼 신재생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그냥 화석 연료도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관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네. 매수 노려본다면 오펙 회의 지나고 나서 유가의 향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뭐 오펙은 뭐 할 얘기가 뻔할 것 같고요. 네. 네, 거기서 뭐 나올 얘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나고 또 이제 유가 근데 공급 쪽에서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비 지표들 보면서 또 유가도 막 움직일 걸로 보여지는데 차라리 유가 하락한 때나 네. 아니면 이슈가 좀 잠잠했을 때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그래도 에너지와 관련된 쪽으로 연장해서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CS 윈드 요즘에 또 강하죠. 강합니다. 네. 또 풍력도 언제 그랬는지 주가 아마 2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또 회사 측에서 자제는 하는데 네. CS 윈드가 움직이게 되면 CS 쪽에서 인수했던 CS 베어링 같은 같이, 경우도 네. 예, 그동안에 물류비 늘고 거기다가 또 원자재 값 늘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못 냈는데 네. 이 부분은 같이 하반기에 속도가 난다. 그러면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보시면서 또 이제 항상 눌린 목대 들어가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대한전선은
이쪽도 물론 좀 작은 종목입니다만 이쪽도 구리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전선에 대한 수요가 유지가 돼 있다. 인프라 투자부터 여전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보다는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이 부분이 확인될 실적고 생각을 한다. 네. 라고 되면 한번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일단 손절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전선은 지금도 괜찮은 가격대,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조금 소외됐을 때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보자라는 투자 아이디어까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조금 더 강했을 때 저희가 이 이슈를 성적을 했는데요. 일단은 빨간불이 나오니까 그대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폐배터리, 그리고 폐플라스틱, 약간 신재생에서 파생돼서 여기까지 매기가 온다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성일하이텍 오전 대비 시세가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인 지금 이 시작에서 어떻게 이 변화들을 해석하고 공략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조금 더 레벨업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해도 될까요, 대표님? 네, 오늘의 테마 폐 시리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폐 시리즈들이 사실은 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쓰기 아나바다. 언제적 아나보다를 예, 기억하시죠? 예. 그런 단어 아나보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폐 플라스틱 또 오늘 보니까 뭐 한창 이런 종목도 또 맞아요. 관련주라고 가고 뭐 하더라고요. 세림 BNG도 가고 네, 뭐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회사 내용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냥 하긴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에 그러면 보통 이런 신사업 하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잘 갈 때 움직임이 기본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 사업이 일단 돈이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나왔던 돈을 가지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회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하. 그만큼 충분한 현금 여력을 가지고 다음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해야 혹시 저게 좀 돈이 많이 들고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본 사업 가지고는 버틴다라고 해야 주가가 그리고 또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하게 뭐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체크하실 때 이 네. 회사가 재무구조 엉망이고 한 몇 년째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신규 사업 뭐만 한다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다. 다만 분명한 캐시카우가 있을 때 신선장 동력을 가지려고 할 때는 그거는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폐플라스틱 쪽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퀘스천 마크. 아직은 수익을 내는 회사가 없다. 네. 그리고 폐배터리 쪽에 이제 성일하이텍은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네. 예,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IPO 종목은 상장하고 변동이 무지 큽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글을 보면서 어제 샀는데 물렸네. 오늘 보니까 또 다시 반등하다 보니까 또 사야지 이렇게 했다가 그 가격은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출렁거리고 결국에는 잘못하게 되면 고점에서 물량만 늘어나고 대응을 못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해결될 상황이 아닐 그러니까 당장은 주가에 대한 변화가 아무리 좀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좀 횡보 국면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향 횡보 이후에 어느 정도 지지권 맞을 때 그때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직 성일하이텍 지금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구간은 저는 아니다. 한 8만 원대 초반 정도만 돼도 조금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게 되면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한 30배. 물론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자리를 단기 매물 좀 소화한 때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앞서 폐 시리즈 네, 그쪽에서 네. 아이디어를 잡아서 지금 당장 들어갈 쪽은 그러면은 없을까요? 자원 재순환 이것도 폐 리사이클링 이쪽이죠. 맞아요. 네. 그중에 하나 쌍용 CNE가 어떨까 싶습니다. 이쪽도 그쪽에 연결고리가 있나요? 있죠. 예, 이쪽도 회사 이름도 바뀌었는데요. 네. 바뀌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변화도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저점은 확보하고 아직까지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시멘트가 과연 이제 건설 경기 이런 데 괜찮겠느냐. 그리고 또 약간 여기도 네. 시멘트주로 엮이면서 약간 이슈화되면서 약간 급등락에 있어서 이것도 약간 좀 불안하긴 해서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 시멘트를 만들 때 유연탄이라고 하는 고효율의 연료율이 높은 쪽에 석탄을 썼는데 지금은 그거 말고 아예 쓰레기를 태워서 이거를 효율을 높여서 이제 유연탄 대신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순환센터를 짓고 나오다 보니까 ESG엔 딱 맞는 쪽이죠. 그래서 이쪽을 봤을 때는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 들어서 추세 흐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T 부품주를 조명하려고 하는데 특히 키워드는 애플 가져가려고 합니다. 애플이 정말 애플한 하루입니다.
대장주는 LG 이노텍입니다. 계속해서 8거래 연속의 상승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급도 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뭐 애플 아이폰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애플페이 그리고 뭐 시세가 강하진 않지만 애플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어디까지 관심 영역을 확대해서 이 오후장을 봐야 되는지 조금 헷갈립니다. 이 이슈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그 자리일까요, 대표님? 네, 애플이 사과인데 사과하고 싶네요. 사과를 하시고 네. 왜냐하면 혹시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실적이 그랬는데 노노노 그리고 아이폰 굿이죠. 네, 아이폰 판매한 거 보면 와, 그 잘 나가는 중국에서 한 마이너스 1% 선방한 거죠. 그 4, 5, 6 동안에 봉쇄된 나라에서도 마이너스 1% 정도라고 하게 되면 맞아요. 5월 달에 아이폰 사야 되는데 했다가 봉쇄돼서 안 되는데 했다가 6월 달 되니까 바로 샀다. 이런 쪽이고요. 이를 커버하는 게 인도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와, 인도 시장이 또 인도 크죠. 네.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인도도 아마 삼성 갤럭시도 잘 팔리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인도도 아이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분발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 다음이 중요하겠죠. 다음 이제 하반기도 어떻게 보느냐. 네. 그러면 하반기 이 정도인데 힘들었을 때도 이 정도인데 걱정 마라. 거기다가 아이폰 14이 나온다. 이런 상황 또 쪽에서 짝수 시리즈가 기대가 있죠. 한번 핸드폰 하나 더 사든가. 그래서 아이폰에 대해서 연구 좀 해봐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나? 그러면 네. 사실은 뭐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아이폰이 또 흥행할 거다, 하반기 좋을 거라고 한다면 계속 공략 포인트를 애플로 잡아야 되는지 네. 아니면 단순히 애플 포함한 갤럭시 시장 확대로 봐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부품주를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폴더블도 이제 대중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격돌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추세를 봐서 네.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이 대세인 것 같아요. 예쁘네요. 아니, 갤럭시 유저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아이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럼 앵커님도 쓸 정도면은 거의 대세란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셀럽이 쓰시는 거니까.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8년째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이폰의 역량이 많이 커졌다는 쪽에서 계속 네. 관심을 가지시되 네. 아마 이런 뉴스 나오고 주가 사기는 되게 힘듭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또 단기 고점에 물리고요. 그래서 이런 쪽을 봤었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체크하고 또 하나 내년에 그러니까 애플이 나올 수 있는 또 MR 기기 이런 쪽도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좀 아이디어를 확대해 보게 되면 그와 관련된 쪽에 PCB 강점이 있는 물론 이제 애플 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네.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또 보여지는데 그중에 이제 뉴프렉스 같은 PCB 회사들도 네.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LG 노텍 잘 나가게 되면 항상 같이 따라가는 하이비전 시스템 이쪽도 거의 납품 관계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장비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주까지 저희 받아봤고요. 마지막 랭킹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실적 이슈 이후에 증권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자, 지금 화장품 대장주 두 종목을 볼 텐데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입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이 낙폭을 많이 만회해 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둘 다 중국 매출 비중이 큰데요. 네. 증권가가 아모레퍼시픽에 강해서는 투자 의견을 계속 부정적으로 내고 있고 네.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괜찮아질 거다, 주가 바닥이다라는 관점으로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서 약간 같은 이슈인데 언뜻 보기에도 헷갈립니다. 중심을 좀 잡아주세요, 대표님. 저도 헷갈리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난번에 와서 앵커님한테 여쭸을 때 화장품을 필수 소비재로 보신다고 하신 얘기를 듣고 네. 그럼 화장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래도 기본 매출은 나오면서 거기다가 지역별 다변화만 시키게 되면 변화가 나오겠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시장은 이제 업체마다 또 다르게 보고 있네요. 연령대가 달라서 그럴까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제 단적으로 보게 되면 네. 이번에 실적 안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바라보고 있었던 중국 쪽에 대한 매출 강했던 거를 이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죠. 구조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북미 쪽으로 또 다변화시키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영향들이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닐까라고 하게 되면 과정의 이제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네네. 이런 쪽과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기본 브랜드로 끌고 가고 있어라고 하는 LG생활건강은 좀 다른 모습들이고요. 아하. 그래서 차별화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최근에 면세점 매출을 보게 되면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 수출 쪽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요인으로 보되 그래도 계속 실적 동향들은 체크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건 앵커님의 저한테 해주신 얘기여서 땡겨서요, 저는. 화장품 땡기나요? 그렇죠. 안 바르면 땡겨서 이제 하나라도 바르게 되는 측면에서 몇 개를 바르냐가 또 이게 매출과는 또 직결되니까. 몇 개 적어 놓겠습니다. 몇 개. 네. 단계가.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개별적인 이슈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네.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 오늘 성장주부터 화장품 쪽까지 점검을 쭉 해봤습니다.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디에서 원픽 고르셨을까요, 대표님? 네, 그래도 요즘 핫한 트렌드다 보니까 네.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되 뭐 쫓아가지는 말자. 아하. 그런 쪽에서 CS 베어링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재생 에너지주 가운데 골라주셨군요. 네, 정상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빠른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수익성 회복되는 관점들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 적어도 1,500원대 정도 밑에서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목표가는 15,000원대 직전 고점대 부분은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9,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S 베어링에 대한 목표 가격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대표님. 감사합니다.